오늘은 민법상 소송 관련해서 기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157조에 규정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산일이 그날 0시부터 시작인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61조에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이길날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토요일이나 이제 일요일이 이제 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이 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기간의 말일이 도래하더라도 그 다음 월요일이 기간이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불변기일이라고 이제 통용되는 그러한 기일이 있습니다. 이 불변기일은 놓치게 되는 경우에는 판결이나 결정 이런 부분에 확정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 그러니까 다음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법원에 올라가는 3심 상고 사건의 경우에는 14일의 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은 불변기일이어서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불변기일이 됩니다. 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한 날은 기산일이 아닙니다. 그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 빠르면 요즘은 이제 전자로 송달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은 뭐 2, 3일 만에 당일날, 또 더 빠른 경우에는 전자로 송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우편으로 송달이 된다 하더라도 판결 선고일부터 뭐 빠르면 한 일주일, 뭐 늦으면은 뭐 열흘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무조건 전자로 송달이 되든 우편으로 송달이 되든 송달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그렇게 기산해서 불변기일 14일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급 명령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소송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지급 명령에 대한 그 명령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14일이 적용이 됩니다.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고, 이 확정력을 배제시키게 되면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법원에 이제 제출된 상고 이유서 같은 경우에 대법원에서 상고 이유서가 제출이 되면 그 상고 이유서를 상대방, 피고 쪽이 될 수도 있고 원고 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상대방에게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그 상고 이유서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을 하라는 그 안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답변서는 상고 이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지만, 이 10일은 불변기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10일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상고 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확정력이나 뭐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변기일과 불변기일이 아닌 부분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가처분이나 가압류 같은 사건은
보전 처분이라고 그럽니다. 임시 처분이죠. 이 계엄류나 이런 그 보전 처분, 임시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항고 절차를 통해서 다음 불복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항고는 이제 보통 항고와 특별 항고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항고 기간은 마찬가지로 받은 날로부터 기일이 7일입니다. 아까 판결은 14일이었지만 이 결정은 17일 안에 이렇게 불복 이의신청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과 판결 이 부분을 구분해서 14일에 해당이 되는지 7일에 되는지 7일이 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참고하실 것은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 제3심 상고를 하게 되면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이제 전부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든 이렇게 이제 우송이든 이렇게 보내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다 거의 전자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 기록을 넘겨받아서 상고인에게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라는 걸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고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상고인은 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해서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상고인은 그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놓치게 되면 이것도 확정력이 생깁니다. 그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불변기일입니다. 넘기면 절대로 안 되는 기간.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재심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민사 판결에 있어서 불복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재심에 이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3심이 다 끝난 경우에 3심이든 2심이든 2심에서 끝났던 간에 그 재심의 사유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 재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0일 기한도 불변 기일이고, 또 언제부터 이 재심 사유의 기일이 기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란 것은 행정기관의 처분, 그 다음에 자기, 부자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불복 절차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일반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행정심판, 그러니까 법원에 오기 전에 처분기관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불복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둔 그쪽에다가 불복 과정을 거쳐서 그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법원에 이제 행정소송에 이르도록 이런 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그러죠. 그렇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들은 조세 사건, 그러니까 세금 부과 처분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허가 정지, 운전 면허 취소에 관한 정지나 취소 신청 절차,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대부분의 행정심판에 관한 그 결정은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안별로 그 90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90일에 조금 못 미치게 30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각 민사소송의 상소 불복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의 불복 절차 과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